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의 마법사 매지션 박수현입니다. 알쏭달쏭 퀴즈 17로 돌아왔어요. 알쏭달쏭 퀴즈 17은 완전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 볼게요. 정보 가치가 있었죠? 정보 가치는 정보의 현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실한 개발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남보다 더한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보다 초과한 이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가치 계산은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뺏어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웠죠? 환불 원정대가 아니라 확불 원정대였죠.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정보 가치는 두 금액의 차익이 정보 가치인 거죠. 고로 정보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누구는 확실한 정보, 누구는 불확실한 정보를 가졌으니까 두 사람은 완전한 정도로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보를 통해 최초 누릴 수 있는 초과 이윤이 이게 바로 정보 가치입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아무리 유용한 정보여도 그 정보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나같이 다 아는 순간 그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진 순간에 정보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니까 정보 가치는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빵이면 당연히 이 정보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비용, 그게 정보 비용이죠. 정보 비용도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빵빵한 시장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빵으로 똑같은 시장. 그러면 정보 비용도 빵이니까 정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최종적인 초과이윤은 당연히 빵이에요. 처음부터 빵이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없으니까 몰려요, 몰리지 않아요? 몰리지 않고 골고루 나눠지겠죠. 우리는 골고루 나눠지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좀 더 있어 보이게? 할당이 골고루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인 거죠. 할당이 효율적이다. 이게 할당 효율적의 표현이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엔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이 떴다는 순간, 뜬 순간 얘는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는 확실한 정보, 누구는 불확실한 정보죠. 그러니까 둘은 불완전 경쟁을 했겠네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란 얘기예요. 그때 정보 가치,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1000만 원일 때 정보 비용을, 그 정보를 10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입수하게 된다면 그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 이유는 역시 빵이 되겠죠. 그럼 이 정보에 돈이 몰릴 이유가 없죠. 이 부동산에 돈이 몰릴 이유가 없어요.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어서 정보 가치가 있더라도 그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면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빵이 되기 때문에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MM으로 어떻게 외웠죠? 불할당, 불한당이었죠. 불할당.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이번엔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정보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정보 비용을 500만 원의 정보 비용을 들여서 입수할 수 있었대요. 그럼 지금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다르죠? 그럼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도 최종적인 초과이윤 얼마를 누릴 수 있어요? 이 정보에서 500만 원의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보에 돈이 몰리겠네요. 그럼 몰리는 건 할당이 비효율적인 거죠. 배분이. 그래서 할당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투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꼭 기억하실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 부동산 학교는 공부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딱 하나, 투기의 원인만, 투기도 부동산 문제죠. 투기의 원인만 불안전한 데서 찾는 게 아니라 할당 비효율적인 데서 찾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데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진 시장이죠. 그러면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도 당연히 빵이죠. 정보 비용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도 당연히 빵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몰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할당이 효율적이 돼요. 골고루 나눠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무엇과 무엇이 같으면 할당이 효율적이 돼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은 경우가 빵빵으로 같은 경우도 있지만 걔가 완전 경쟁 시장이죠. 완전한 건 뭐라고요? 빵빵한 거죠, 여러분. 빵빵할 때 우리는 완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빵빵으로 같은 경우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은 거지만 천천으로 같은 경우, 억으로 같은 경우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은 거죠.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은 경우는 빵빵으로만 같은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건 아니었죠. 이게 뭐였어요? 불한당이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1번 O입니다. 2번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치 빵이죠. 빵빵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보가치 빵입니다. 정보비용도 빵이죠. 정보비용이 빵이라는 얘기가 정보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O네요. 3번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은 시장이었어요. 그러면 1억이라면 정보가치가 1억이라면 얘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정보의 차이가 확실성화의 현재가치와 불확실성화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1억이니까 누구는 확실한 정보, 누구는 불확실한 정보잖아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불입니다. 그때 정보비용을 1억만큼 지불하게 만들면 정보비용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익은 빵이 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정보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X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가치가 존재하면 불안정 경쟁 시장이어서 정보가치가 존재했구나. 그때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을 같게 만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MM으로 불할당입니다. 불한당.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X네요. 4번.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원인. 투기의 원인만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불안전한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최종적인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최종적인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원인은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어서 정보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MM으로 꼭 기억하세요. 오로지 투기의 원인만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투기는 몰리는 것, 몰린다는 있어 보이게 표현을 어떻게 한다? 할당이 비효율적인 거다.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X. 5번. 정보가치는 확실성화의 현재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가치를 빼는 거죠. 불에서 확을 빼는 게 아니에요. 환불원정대 기억하시면 됩니다. 확불원정대. 그래서 지금 5번 X. 6번. 확실성화의 현재가치가 1억 원이래요. 불확실성화의 현재가치는 5천만 원이랍니다. 그럼 확불원정대에서 우리는 정보가치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정보가치는 1억에서 5천만 원 빼니까 5천만 원이네요. 그때 이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무엇과 무엇이 같아요?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은 거죠. 그럼 정보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된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때 남보다 5천만 원만큼의 초과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정보를 5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서 입수해야 된다면 5천만 원의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는 빵이 되기 때문에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은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6번은 O예요. 7번.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건 여러분 효율적 시장 유형의 분석이었죠. 과수론 기억나세요? 과수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었죠.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과수원. 그래서 과거 정보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7번은 박혀 있어서 X네요. 8번. 약성 효율적 시장은 우린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 각각의 정보,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익을 누릴 수 있고 없는지 판단할 때 과현미 적어놓고 약하게 반영되는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던 거였죠. 과거만 X. 그럼 현미는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 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정보가 공유된 순간 그 정보를 통해서 뭘 누릴 수 없어요? 초과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에 공표된 정보가 부동산의 현재 가치에 반영돼 있죠. 공유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가지면 초과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약성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여 초과이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초과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지금 X잖아요.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떠한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도 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뭐는 다 누린다? 정상유는 누릴 수 있었죠.
정상이윤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9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연미 적어놓고 다 죽여요.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다 반영돼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 가치가 빵인 시장이니까 정보 비용이 당연히 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5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건 비교입니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X죠. 왜냐하면 효율적 시장은 약성도 있고 중강성도 있고 강성도 있잖아요.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만 정보 가치 없으니까 현재 미래의 정보에는 초과이윤, 정보 가치가 있고 그 정보 가치 있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정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현재 정보는 정보 가치 없어요. 초과이윤 못 누리죠. 정보를 통해서. 근데 미래의 정보에서는 초과이윤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정보는 돈 주고 살 수 있겠죠. 정보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CF 부분은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X예요. 그 다음 10번.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죠, 여러분.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을 사고 팔아야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납니다.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속에 파묻혀야 수요자들 사이에서 공급자들 사이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들 사이에서 완전한 정도로 경쟁을 해요. 균형 가격 성립돼야 되고요.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되고요. 공급자는 힘이 약해야 되고요. 영세할 것. 그래서 가격에 순응하는 자고요. 대체할 사람이 세고 셌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인 시장이었죠. 시장 진출이 용이한 시장이었어요. 이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완전 경쟁 시장이었죠. 그런데 강성효율적 시장은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서 그 어떤 정보도 다 같이 반영돼서 그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윤만 못 누리면 강성효율적 시장이잖아요. 되셨나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과 강성 효율적 시장을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서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 못 누린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면 반드시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러면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옵니다. 그런데 강성 효율적 시장이면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고 하면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강성 효율적 시장이 돼요. 그렇지만 강성 효율적 시장이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방법은 한쪽으로 하면 한쪽은 안 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실 때 MM으로 기억해버리세요. 우리 성격이 완강하다, 완강하게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완강. 맞죠? 강화는 없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강성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완강하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의 내용에서 헷갈리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잡아봤어요. 더 이상 알쏭달쏭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지금까지 부동산 학개론의 마법사 매지션 박수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